안녕하세요. 주식소녀 팀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새로운 책을 나가죠. 주식 투자의 기술. 제시 리버모어가 쓴 책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 책은 총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고요. 영상 한 번에 3장씩 다뤄서 영상 3번에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피터 린치는 1944년생이었거든요. 제시 리버모어는 1877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돌아가셨는데 피터 린치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의 시대 배경이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그러면 1장부터 진도 나가볼게요. 1장 투기, 그 끝없는 도전. 투기라고 하는 게임만큼 언제나 그렇게 흥미진진한 게임도 없다. 그러나 이 게임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굼뜬 사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단번에 벼락부자가 되려는 투기꾼에게는 더더욱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지요? 이처럼 시장에서 단숨에, 그것도 아주 손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설명하느라 젊은 시절에는 진땀깨나 흘리기도 했었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그냥 봐줄 수가 없다. 우선 질문 자체가 투자와 투기를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할 만한 정중한 표현이 아니다. 마치 변호사나 의사를 붙잡고 이렇게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면 변호사나 의사 일을 해서 금방 돈을 벌 수 있지요? 하지만 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주식 투자와 주식 투기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일러주는 길잡이나 가이드 같은 게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공부할 것이라고 말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더 설명하기에 앞서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성공의 열매는 오로지 자신의 거래 기록을 직접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가에 달려있다. 건강한 몸매를 가꾸는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남에게 대신 운동을 시킨다면 그건 제대로 책을 읽는 게 아닐 것이다. 앞으로 설명할 시간 요소와 주가를 결합한 내 원칙을 성실히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의 거래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남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투기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업가의 시각으로 투기를 바라보고 그렇게 투기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투기를 한낱 도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투기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업이라는 내 전제가 옳은 것이라면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활용 가능한 모든 유익한 자료들을 동원해 투기를 배우고 이해하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나는 이론과 실전 경험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혹은 상품시장에서 그 사업을 투기로 하든 투자로 하든 관계없이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다. 투자에서 혹은 투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주식의 다음번 결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확히 예측하려면 분명한 근거를 갖고 예측해야 한다. 시장 그 자체의 움직임이 당신의 의견을 확인해 줄 때까지는 당신 자신의 의견을 신뢰해서도 안 되고 당신의 판단에 따라 돈을 걸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시장 그 자체의 움직임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우리의 판단은 자주 틀린다. 우리의 판단이란 시장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한 투자자에게든 투기자에게든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아무도, 아니 어떤 세력도 오늘 시장을 만들어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특정 종목이나 특정 업종의 주식에 관해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됐다 하더라도 그 주식을 거래하지 못해 너무 초조해하는 것은 금물이다. 시장의 입장에서 그 종목이나 해당 업종의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라. 거래가 크게 늘면서 주가도 신고가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켜보라.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며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시장의 시각으로 볼 때 당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주식이 25달러 할 때 매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속상해하지 말라. 만약 그때 매수했다면 기다리다 지쳐 막상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됐을 때는 10중 8구 보유 주식이 한 주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매수 가격보다 싸게 매도한 다음에는 기분이 상해 재매수해야 할 시점이 와도 다시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험을 되돌아보면 투기를 하면서 진짜 큰 돈을 번 것은 주식시장이든 상품시장이든 맨 처음 거래부터 이익이 났을 때였다. 즉, 주가를 움직이려는 힘이 너무나 강해 저항선을 뚫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점에 최초의 거래를 했다. 다른 많은 투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지 못했던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다. 인간이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낀다. 그러나 투기라는 사업에 희망과 두려움을 개입시킨다면 아주 끔찍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란 이 두 가지를 혼동해 정반대의 자리에 갖다 놓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주가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시장도 제대로 굴러간다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당신이 옳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다. 당신이 틀렸다면 이익을 한 푼도 챙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익이 계속 커 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아주 대단한 이익으로 불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장의 움직임에서 당신이 걱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는 한 용기 있게 당신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 이익은 그냥 놔둬도 늘 알아서 굴러가지만 손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투기자는 처음에 작은 손실을 취함으로써 치명적인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투기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보험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투기라는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투자 계좌를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언젠가 시장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을 때 돈이 없어 거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손실을 입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는 것뿐이다. 성공적인 투자자나 성공적인 투기자라면 맨 처음 거래를 언제 감행할지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든 투기자든 자신을 가이드해줄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누구든 적절한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또 시간이라는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다가올 중요한 주가 움직임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하다. 어떤 한 종목 혹은 몇 종목의 주식들에 정통해지도록 하라. 그러고 나서 당신이 정리한 기록과 시간이라는 요소를 올바르게 결합시킨다면 머지않아 주가가 결정적으로 움직일 시점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당신 스스로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 당신이 손수 적어야 한다. 당신 편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게 되는지 당신 자신도 깜짝 놀랄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투자자와 투기자들을 위한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시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는 절대 투기 사업이 투자로 변질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말을 하는 투자자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떠올려 보라. 내가 주식을 산 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거야. 그러니까 설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하지만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안타깝게도 매수할 때는 훌륭한 투자 대상으로 여겨졌던 많은 주식들이 나중에 보면 그 상태가 극적으로 바뀌어 버린다. 결국 이런 투자 주식들이 그야말로 투기적인 주식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처음에 했던 투자는 투자자의 매수 자금과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소위 투자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영원한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 매수한 주식이라 해도 세월이 지나면
이 주식의 이익 창출 능력을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투자자는 성공적인 투기자가 투기 사업을 지켜나가듯 자신의 순자산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 내가 보기에 투자자들은 마음씨 착한 도박꾼들이다. 이들은 베팅을 하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 만일 잘못되면 전부 날려버린다. 투기자 역시 이들과 같은 시점에 매수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현명한 투기자고 자기 손으로 기록을 정리한다면 모든 게 잘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 경계하라는 위험 신호를 감지할 것이다. 그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내가 정리한 기록에 의하면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어떤 주식이 정상적인 조정을 거친 다음 신고가를 경신하면 곧바로 매수한다. 나는 그 시점에 추세를 따르기 때문이다. 내가 정리한 기록이 나에게 앞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내오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하지 않고 랠리를 이어갈 때 공매도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또 한 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 절대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반드시 명심해서 지워지지 않게 새겨두어야 한다. 2장 주가가 정확히 움직일 때는 언제인가? 어느 주식이든 일단 확실한 추세를 잡으면 이 방향을 따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자동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일정한 선을 따라 움직인다. 대세 상승과 같은 큰 주가 흐름이 시작될 때는 며칠간 폭발적인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간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말하는 정상적인 조정이 나타난다. 조정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앞서 주가가 상승할 때보다 훨씬 적다. 약간의 조정은 정상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세 상승이 틀림없다면 정상적인 조정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졌던 하락폭을 순식간에 만회한 다음 주가는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런 주가 흐름이 이어지다 보면 조만간 또 한 차례의 정상적인 조정이 필요한 주가에 도달할 것이다. 대세 상승과 같은 큰 주가 흐름의 1단계 국면에서는 신고가를 기록한 주가가 이전 고점에 비해 대단히 높지는 않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주가가 점점 더 빨리 위쪽으로 내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부터 시간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상당한 이익을 얻은 다음에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지만 위험 신호를 무시할 정도로 고집스럽게 인내해서는 안 된다. 주가 흐름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한 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제는 위험 신호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한 걸음 비켜설 수 있는 용기와 훌륭한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꾸준히 이 위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거둘 것이다. 매일 혹은 매주 투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회는 1년에 몇 차례밖에 없다. 4-5번이 고작이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비로소 가진 돈을 전부 걸어야 한다. 그 사이에는 다음번 큰 주가 흐름을 시장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큰 주가 흐름이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히 판단했다면 어떤 식으로 거래했든 처음부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해야 할 일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지 예의주시하는 게 전부다. 위험 신호가 출현하면 일단 물러서서 평가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3장 주도주를 따르라.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같은 큰 주가 흐름의 이면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 큰 주가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흐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류를 따라 자신의 투기호를 항해해 가면 된다. 주식시장 전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이 말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주식에 관심을 쏟지 말라는 의미다. 다수의 여러 종목보다는 소수의 몇몇 종목만 주목해서 지켜보는 게 훨씬 쉽다.
나는 여러 해 전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돈을 잃었다. 내가 저지른 또 다른 실수가 있다. 특정 업종의 한 종목 주식이 전체 시장 흐름에서 벗어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해서 시장 전반을 보는 내 시각을 180도 바꿔 강세나 약세 시각으로 전환한 것이다. 내가 여기서 확실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업종 주식에 어떤 움직임이 다가오는 게 분명하게 보이면 즉시 대응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업종 주식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업종 주식도 먼저 움직이는 업종을 따라가는 뚜렷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는 말이다. 때가 되면 첫 번째 업종 주식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정보를 다른 업종 주식에서도 얻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행동 반경을 시장 전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주가 흐름에 대한 연구는 그날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로 한정해야 한다. 거래량이 활발한 주도주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면 주식시장 전체로 눈을 돌려도 역시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가능하면 몇 개 업종 주식만 분석하겠다고 생각하라. 괜히 전 종목을 세밀히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확실한 그림을 훨씬 더 쉽게 그려낼 수 있다. 네 가지 탁월한 업종에서 각각 두 종목씩 선정해 정확히 주가 흐름을 분석해 보기만 하면 굳이 나머지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도주를 따르라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유연한 사고를 가지라. 우리의 주도주들이 2년 뒤에는 주도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제한된 몇몇 업종만 분석하고 그 업종에 속한 주도주만 탐색하고 실행하기 전에 잘 살펴야 한다. 투기시장도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합리적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력 있는 투자자와 투기자에게 더 안전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장까지 진도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6장까지 진도 나갈게요. 감사하게도 이 책에는 제시 리버모어의 연보가 실려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책을 읽기 전에 연보를 한번 쭉 보신다면은 투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